이번 시간에는 가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상화는 어찌 보면은 넓은 의미로 컴퓨팅 자원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가상화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화 영역은 서버 가상화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톱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화,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고 활성화된 분야는 서버 가상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드업을 설치할 때도 서버를 가상화하고 그리고 그 가상화한 게스트 OS에다가 리눅스 설치하고 그죠? 하드업을 설치할 거예요. 대표적인 가상화 솔루션은 VM웨어사의 VM웨어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릭스사의 젠 계열. 이거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레디에사의 KVM 계열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버추얼박스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이건 오라클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가상화를 지원하는 CPU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은 CPU가 그 가상화 기술을 지원해야 가상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반가상화 그리고 전가상화 할 때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CPU 기술로 인텔 VT, 인텔 CPU 경우에 인텔 VT, 그 다음에 AMD사의 AMD V 등이 있고요. 이 가상화는 말 그대로 실제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들을 가상화시켜서 물리적으로는 한 대 또는 n대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다수 대 또는 m대의 컴퓨팅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서버 가상화인데요. 서버 가상화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스트 OS 가상화, 또 하나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이렇게 있는데요. 호스트 OS 가상화는 하나의 OS 환경을 여러 개의 OS 환경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호스트 OS와 그 다음에 게스트 OS가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바이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버헤드가 적은 장점이 있죠. 요거에 해당하는 제품이 패럴렐즈사의 버추어죠. 그 다음에 오픈VG, 그 다음에 오라클의 선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여러 종류의 OS가 한 개의 하드웨어에 운용되도록 가상화 레이어를 제공하는 건데요. 각각의 게스트 OS 환경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머신 모니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가상머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이에요. 보통 이것들을 이제 VMM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 가상머신을 모니터링 하는 툴과 그 다음에 가상화 시켜줄 수 있는 도구, 그걸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툴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툴이 그 두 개의 제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CPU의 가상화 기능을 직접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전 가상화, 그 다음에 반가상화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가상화는 호스트 OS 가상화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에 해당하는 거죠. 요걸 하게 됩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다시 그런데 전가상화와 반가상화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반가상화, 전가상화 보면은 먼저 반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OS를 직접 제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가상화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API를 이용하려면은 게스트 OS를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호스트 OS 위에서 하이퍼바이저가 동작을 하고 그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할 게스트 OS가 있는데 그 게스트 OS의 소스 코드로 수정해서 다시 컴파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운영체제나 아니면은 OS X 운영체제는 소스 코드가 외부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게스트 OS는 보통 지금 오픈소스인 리눅스 같은
OS로만 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과상화인데요. 전과상화는 하드웨어 자체를 완전히 가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바이오스뿐만 아니라 CPU, 메모리, I/O, 이거 외에도 네트워크 등 모든 것들을 가상화하죠. 이 전과상화는 게스트 OS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OS를 직접 코드로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도 뭐 라이센스만 있다면은 게스트 OS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반면에 그 하드웨어 전체를 가상화하는 CPU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텔의 경우에는 인텔 VT, AMD CPU는 AMD V 등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헤드에 의해서 약간의 성능 제한은 존재하죠.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가상화, 전과상화를 그림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 나타나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를 하려면은 게스트 OS가 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하이퍼바이저 API를 게스트 OS가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게스트 OS가 뭐 윈도우라면은 윈도우 소스 코드를 누가 수정해서 다시 윈도우 실행 설치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게스트 OS가 보통 리눅스만 보통 가능하다는 것이죠. 반과상화는 아무래도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바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OS가 제한된다고 했죠. 전과상화는 어떤 거냐면요, 게스트 OS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API를 쓰는 게 아니고 게스트 OS는 뭐 인텔이나 AMD사에 있는 가상화 기술에 있는 것을 직접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상화 기술이 다시 하이퍼바이저를 실행시켜 주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에서 다시 한번 하드웨어를 제어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래도 한 단계 더 거치다 보니까 약간의 오버헤드는 존재하고,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그 하드웨어의 모든 것을 가상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OS도 리눅스뿐만 아니라 뭐 윈도우도 윈도우즈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반과상화, 전과상화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전과상화예요. 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제가 하이퍼바이저라고 했는데요. 이 하이퍼바이저도 다시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는 것 좀 생소하죠. 그 다음에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는 네이티브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드웨어 위에서 OS가 프로그램을 제어하듯이 하이퍼바이저도 하드웨어 위에서 게스트 OS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은 그 컴퓨터가 있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컴퓨터 위에다가 OS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OS를 설치하고 그 이외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게스트 OS가 되는데,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 OS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OS 없이 마치 그 하이퍼바이저가 OS 역할, 사실 OS는 아니니까 OS라고 말은 못하죠. 근데 OS처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바로 이제 게스트 OS가 설치되는 형식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호스트 OS를 위해서 할당할 자원을 줄이니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죠. 그에 해당하는 제품이 VM웨어사의 ESX 서버,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 젠 서버 등이 있습니다.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처럼 OS 안에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 OS 안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고, 그리고 게스트 OS는 그 하이퍼바이저 그 위에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다시피 게스트 OS는 하드웨어에서 세 번째 수준으로 실행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위에 있는 오른쪽 그림이고,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는 이제 왼쪽 그림에 해당되는 거죠. 게스트 OS는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층은 호스트 OS, 두 번째 층은 하이퍼바이저, 세 번째 층에서 실행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VM웨어 서버, 그 다음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버추얼 박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라는 툴을 사용할 거예요. VM웨어 퓨전은 맥 OS X에서 쓰는데, 이거는 그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와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보통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는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버추얼 박스는 윈도우에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맥 OS X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 OS를 가지고 있다면 둘 중 어느 걸 쓰든 상관없지만 OS X, 즉 맥을 가지고 있다면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는 설치가 안 돼요.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은 어떤 거예요? 일단은 서버 가상화죠. 하드웨어 가상화 중에서 서버 가상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가상화죠. 전가상화고, 그 다음에 그 가상화 도구 하이퍼바이저가 호스티드 하이퍼바이저라는 거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를 해야 돼요. 왜 가상화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리눅스가 설치된 컴퓨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개인용 컴퓨터에서 리눅스 OS를 가상화 시켜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를 하는 거예요. 준비할 프로그램은 가상화 프로그램이죠. 하이퍼바이저. 사실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프로그램인데, 여기 있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나 버추얼 박스는 하이퍼바이저이면서 하이퍼바이저 관리 도구이기도 해요. 사실 정확하게 하이퍼바이저 관리 도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게스트 OS 관리 도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게스트 OS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그냥 이미지라고 불러요. 가상 OS 이미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지 파일 이렇게 가끔 얘기하면은 영상 이미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상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OS를 설치한 파일들을 말해요. 게스트 OS 이미지라고 부르면은. 준비할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먼저 여기 왼쪽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두 개의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또 하나는 버추얼 박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리눅스 OS, 센토S라는 게 있는데, 센토S는 가상화 시켜서 만든 게스트 OS가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면 되고,
OS X 사용자, 즉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버추얼박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해서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 사이트 주소는 이렇게 돼요. vmere는 vmere.com 방문해서 다운로드 링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무료 제품 다운로드라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버추얼박스는 virtualbox.org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 경로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OS X 사용하시는 분은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entOS는요, centos.org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리눅스를 7 버전 쓰셔도 되고요, 8 버전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X86 64비트를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론적 설명은 이렇게 하고 직접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